네, 우리가 상대 높임법을 공부했는데요. 상대 높임법은 문장에서 그 종결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 높임법의 종결어미는요.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가시었다 라는 이 단어에서 보면 가는 어간이고요. 시었다가 어미입니다. 자, 여기 시었다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나온 이 두 개가 선 어말 어미.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말 어미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종결어미. 자, 종결어미에는 평서형 종결어미, 뭐뭐한 다로 끝나는 것, 뭐뭐하니 라고 끝나는 것,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결어미가 있었죠. 자, 우리가 연결어미에는 대등하게 이어지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성분을 바꿔주는 건데요.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지?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었고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의문문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에는요. 첫 번째로 설명 의문문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명 의문문이라는 것은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밥 먹었니? 라고 하면 8시에 밥 먹었어 라고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죠. 통장에 얼마가 있니? 100만 원 있어. 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볼 수가 있고요. 판정 의문문은 말 그대로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제 여기 왔었어? 또는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밥은 먹었니? 또는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수사 의문문은요.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굳이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빨리 안 오냐? 이거는 뭔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종류에는요. 3가지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요 3가지 기억해 두세요. 네, 대체 지금이 몇 시야? 빨리 오란 얘기였죠? 자,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문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찍 등교한 친구끼리 교실에서 왜 이리 힘이 없어? 아침 못 먹었어? 너도 못 먹었지? 매점 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함께 하교하는 친구끼리 버스 안에서 너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니? 또는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라는 아이가 아니, 넌 무엇을 하니? 너는 뭘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친구끼리 길을 걸으면서 아까부터 왜 자꾸 웃기만 하는 거야? 어제 본 영화가 자꾸 생각나서. 자, 지금 문제의 함정을 이렇게 파놨는데요.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기억. 아침 못 먹었어? 자, 이 기억은요.
청자의 반응으로 보아서 청자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너도 못 먹었지? 이거.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이어지는 대답에 따르면 의문사가 가리키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니? 뭐 하니? 아니? 넌 무엇을 하니? 자, 리을. 청자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하면 의문사를 부정칭 대명사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5번. 미음. 청자의 반응으로 보아 화자는 의문의 초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약간 헷갈리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어지는 대답에 따르면 이어지는 대답은 아니에요. 자, 의문사가 가리키는 여기 의문사 무엇이죠?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요거는요. 무슨 의문문이야? 설명 의문문이에요. 판정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예,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청유문 하나만 더 해봅시다. 청유문은 보통 우리 뭐뭐 하자 또는 뭐뭐 합시다. 자, 이렇게 끝나는 문장을 청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유문은요. 첫 번째로 화자와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야구장에 같이 갑시다. 라는 이야기, 함께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화자가 하는 행위만을 언급하는 청유문이 있어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화자의 행위만을 언급하는 청유문인데 아주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문을 막고 선 사람에게 좀 내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내리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청유문의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 청자가 하는 행위만을 언급하는 청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행위.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때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좀 하자 라는 이야기는 같이 조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 조용히 해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화자가. 예를 들어서 빈방에서 어디 보자. 내가 컴퓨터를 어디에 뒀더라 라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문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청유문도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뭐뭐 하자라고 하면서 청자와 화자가 같이 행동을 함께 하기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상의 종류도 있다는 것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명령문과 청유문의 공통점을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공통점은요. 대체로 서술어가 동사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시간 표현에 선호말 어미 at, at, get, the와 함께 쓰이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면 집에 가라 라는 문장. 가라. 괜찮죠? 가다라는 것은 서술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너는 멋져라. 이거는 멋지다. 멋지다. 이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령문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내일부터 착하자. 이것도 안 되죠. 자, 너는 예뻤어라. 안 됩니다. 자, 행복해라. 이것도 안 돼요. 마치 되는 것 같은데 잘 보면 행복하자, 행복해라. 이건 왜 안 되냐면 우리 시험 문제의 출제도 한번 됐었죠. 행복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행복해라, 행복하자, 명령문, 청유문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행복하게 지내자. 자,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차이점은 뭐 당연한 거죠.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로 한정되지만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자, 이런 표현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자 라는 표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 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99쪽에 오른쪽에 동일한 대상에게 높임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반 친구에게 평소에는 이것 좀 해줄래? 야, 이거 좀 조용히 하자.
이렇게 해체로 말을 하지만 학급 회의 시간에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평소에는 친분이 있는 동년배, 그 선후배 간 또는 이렇게 반말을 하다가 방송에서 아나운서와 아나운서 인터뷰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는 반말로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렇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9쪽에 주체 높임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하고 프린트 잘 함께 보면서 빈칸도 채워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주체 높임법이라는 것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말하는 이보다 서술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체 높임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생이 방에 들어왔다 할 때 동생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로 바뀌면서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이가 어머니가 이 가를 깨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들어오다를 들어오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서술의 주체는 각각 동생과 어머니이다. 나에서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이 대신에 깨서 동사 들어왔다 대신에 들어오셨다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주체 높임법은요. 서술어에서 선어말 어미 이렇게 의시 또는 시를 붙이거나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사용하여 실현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특수어휘, 계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죠. 계시다는요. 있다의 높임말이 되겠고요. 잡수시다는 잡수다의 높임말, 잡수다는 먹다의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다의 높임말은 잡수다, 잡수다의 높임말은 잡수시다. 이렇게 시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먹다의 높임말이 잡수다, 잡수다보다 더 높이는 게 잡수시다니까요. 특수 어휘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주어인 명사에 덧붙는 님 등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그래서 선생 말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스승님 또는 뭐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이렇게 주체 높임을 실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99쪽 밑에 더 알아보기 보면요. 이 간접 높임이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주체 높임법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위나 소유물, 주체와 관련된 사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의 방법도 있다. 다음 문장에서는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약속을 있으시다라고 표현하여 간접 높임을 실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다 그래도 되는데요. 약속이 있으십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 전체 주어는 할머니께서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의 주체는요. 약속이에요.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야. 사실은 약속은요. 높여야 하는 대상은 아니야. 그러나 할머니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머니, 높여야 되는 대상의 할머니의 약속이기 때문에 있으십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생님은 따님이 있으시다. 자, 여기서는 따님이 주어예요. 있는 것은 뭐지? 서술어지. 따님이 있는 건데 이 따님은 누구냐면 선생님의 따님이에요. 이제 딸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님이라는 말을 또 붙였네요. 자, 이렇게 할아버지 귀가 밝으시다. 여기에서는 귀가 밝은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의 귀이기 때문에 밝으시다 붙인 거죠. 간접 높임이에요. 네, 선생님은 댁이 학교에서 멋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댁이죠. 댁이 멋인 거예요. 자, 댁이 멋인 거니까 우리가 네, 간접 높임으로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은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다 할 때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건데 선생님의 머리.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시다 할 때 선생님의 말씀은 선생님의 말을 높여준 건데요. 이 말씀이 타당한 거니까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타당하시다 붙인 거예요. 간접 높임이에요. 자,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있으시다. 왜?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한 가지 더 봅시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은요, 높임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은 높임도 되고 낮춤도 돼.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할 때 이 말씀은요, 나의 말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이 높게도 되고 낮게도 된다는 것 하나 보충해서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하나만 한번 볼게요.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으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할머니께서 주어져, 약속이 주어져, 있으십니다 서술어예요. 자, 우리 이거 공부했던 것 같지? 자, 이거 절을 안고 있어요. 무슨 절을 안고 있니? 그렇지? 서술절을 안고 있는 거죠.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서술해 주기 때문에 얘가 서술절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접 높임은요, 대체로 서술절이 들어가서 표현이 된다는 것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간접 높임에서 한 가지만 더 해보자. 간접 높임에서 간접 높임을 할 때 과잉되게 높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었는데 손님 자리는 이쪽이십니다 라고 했어.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리를 지나치게 높이고 있죠. 이쪽이십니다. 이쪽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신발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안 돼요. 자,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올 때는 마지막에 한 번만 시를 붙여도 돼요. 2개 붙여도 되는데 시를 한 번만 붙여도 된다는 거지. 아버지께서 이것을 남기시고 가셨어. 괜찮아.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거를 남기고 가셨다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접 높임 조금 더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온 참고서라던가 아니면 문제에서 압존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압존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이나 사제지간 같은 사적 관계에서, 사적 관계야 공적 관계 아니고 사적 관계에서 청자 중심주의가 적용되는 높임법이에요.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높임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사적 관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직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왔습니다. 자, 할아버지, 청자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는 아랫사람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에서는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압존법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청자, 할아버지니까 아버지께서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인 할아버지가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보다 높다. 따라서 청자 중심주의에 따라서 아버지를 높일 필요가 없다. 자, 이게 압존법인데요. 간혹 가다가 내가 이 압존법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반말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적 관계에서만 적용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족의 객체 높임법. 자, 주어가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목적어나 부사어,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객체는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모르는 것은 친구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을 때 너가 라는 이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모르는 것을 친구에게 물어봐라 그런 얘기야. 자, 여기에서는 객체가 되는 것은 바로 친구죠. 그러니까 친구니까 높일 필요가 없어. 친구에게 물어봐라. 부사어예요. 자,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여쭈어봐라 했을 때 부사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선생님이니까 에게 대신에 깨를 쓰고 물어보다 대신에 여쭈어봐라 라고 어휘를 바꾸게 되죠. 자, 가와 나에서 서술의 객체는 각각 친구와 선생입니다.
나에서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 에게 대신에 깨, 물어 대신에 엿주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객체 높임법은 들이다, 모시다, 되다, 엿주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들이다라는 말은요, 주다의 높임말이죠. 모시다는 뭘까? 네, 모시다는 여기에서 데리다의 높임말이고요. 되다는 그치? 보다의 높임말, 엿주다는 묻다의 높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높임법은 특히 특수한 어휘에 의해서 실현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